111번 갑니다.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구성은 뭐예요? 구성이 맞냐 안 맞냐예요. 구성이. 이 구성에 맞게끔 얼마큼 잘 만드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별것도 아니죠. 요인 분석. 각 드라마 주인공들이 요인들 잘 뽑았냐 안 뽑았냐, 수렴 타당도 관련 있던 내용들이 잘 구성이 되었나 안 되었나, 변비율 타당도 관련 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구성 작가들 또 이 드라마 구성하는 요인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검사니까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요인 분석, 문항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높은 문항들끼리 묶는 방법이다. 즉 문항끼리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묶어서 그래야만이 구성이 잘 되어 있다. 수렴 타당도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기존 검사와 신개발 검사와 비교해서 서로 상관계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기존 검사는 타당도가 검증된 거니까요.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 변별 타당도 신개발 검사와 다른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 다른 구성 개념이라는 것은요, 다른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과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구성 개념이니까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겁니다. 다른 것과는 기존 검사와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어야 되고, 기존 검사와 비슷한 것, 관계가 있는 것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서로 관계가 높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 세 가지, 요인 분석, 또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확인하시고요. 112번 갑니다. 직무 분석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직무를 분석할 때 어떻게 방법하냐 이겁니다. 직무 분석. 첫째, 최초 분석법. 두 번째, 비교 확인법. 세 번째, 데이컴 법이다 라고 해서 최초 분석법, 조사할 직무 대상의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거나 없을 때 현장을 통해서 방문해서 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비교 확인법, 지금까지 올해 분석된 자료를 참고로 현재 자료를 통해서 현재 직무 상태를 비교하는 방법, 비교 확인법. 데이컴법, 교육과정 개발법의 준발로서 특정 분야에 2박 3일 워크숍 가는 겁니다. 워크숍 가서 직무 분석하는 방법, 데이컴법이다. 112번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113번 갑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을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최초 분석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면담법, 관찰법, 작업, 일지법, 체험법, 중요사건 기록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세 가지만 골라서 면담법, 숙련된 작업자와 면담을 통해서 직무를 알아보는 방법, 관찰법, 분석자가 작업자를 관찰해서 직무 분석 알아보는 방법, 체험법, 분석자가 직접 체험해서 자료를 알아보는 방법. 이거 참 이런 거 서비스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별것도 아니에요.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체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왜 이렇게 쉬운 거야? 끝! 114번 갑니다. 직무 분석하는 목적이나 직무 목적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 쭉 나옵니다. 이럴 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용도는 목적이에요, 목적. 즉 정리하면 직무 분석의 목적 세 가지가 뭐냐 이거. 직무 분석을 왜 하냐 이거. 직무 분석 왜 해요? 종업원의 모집, 선발, 교육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려고. 그러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종업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종업원에 좀 있어 보이려면 종업원의 선발 및 교육 등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종업원의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려고. 답이 여러 가지예요. 두 번째, 경영 및 인사관리에 활용하려고. 그러면 내담자의 종업원들의 인사관리에 활용하려고. 또 종업원의 직무수행평가에 활용된다.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것도 아주 서비스 문제다. 110번 갑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세 가지를 쓰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최초 분석법의 한 가지입니다. 결정적 사건법 단점 세 가지를 쓰죠. 6점짜리입니다. 1차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러시아 대사관의 주재원의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의 직무를 평가할 수 있는 거, 답이 결정적 사건법, 중요사건 기록법. 즉
이 종업원의 어떠한 직무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직무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단점 세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이 직무를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파악하려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전체를 다 그 사건과 직무를 연결시키게 되니까요. 또 포괄적인 정보 획득이 한계가 있다. 왜?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럼 이게 조금 더 외우기가 좀 힘든 분들은요. 직무 분석이니까 직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왜? 어떤 사건만 보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무 파악은 어떤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며 쓸 때 서술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 즉 주관적 판단에 의한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두 번째, 전체적인 직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주관적 판단에 의한 왜곡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116번 갑니다. 직무 분석의 구조적 면접법. 구조적이라는 건 뭔가 데이터화 시켰다는 겁니다. 비구조적 면담법은 데이터가 없고 그냥 자유로운 면접법이다. 여기에 장단점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구조적 면접법은 말 그대로 구조가 됐으니까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했다. 순서에 따라서 진행한다. 얼마나 쉬워요. 장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왜 짧은 시간에요? 질문 내용을 다 미리 적어놨으니까. 단점. 심층적 정보를 얻지 못한다. 왜? 질문 내용에 대한 것만 체크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단점이 있다. 비구조적 면접법은 뭘까요? 사전에 결정된 질문이 없이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점. 거꾸로겠죠. 심층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응답하는 거니까. 단점. 다량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얻을 수가 없다. 왜? 그냥 얘랑 반대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쭉 심도 있게 얘기하지만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17번 갑니다.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 얘 묵음입니다. 조다시가 아니라 야호다예요. 야호다의 직업 박탈 인원의 고용 상태의 여러 가지 잠재력과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는데 제가 오픈런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이 문제예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왜 책마다 답이 다 틀리죠? 어떤 책이 진짜 답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정답이야. 왜 그럴까요? 답이 5가지가 아니라 500가지도 넘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상담심리학은 정말 인문학적으로 쓰면 거의 다 답, 거의 다가 아니라 맞출 확률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의 직업 박탈. 직업이 박탈됐단 말이에요. 박탈. 직업이 박탈된 건 뭐예요? 백수겠죠, 백수. 근데 여기서 고용 상태래요. 그 백수가 아니겠죠. 직장인이겠죠. 잠재력과 직장 다닐 때 좋은 점 5가지를 쓰죠. 이 말이에요.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좋은 점 5가지가 뭐 5가지만 되겠습니까? 500가지 넘겠지. 그러니까 답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면 이 문제 정말 인문학이구나. 다시 갈게요. 직장 다닐 때 좋은 점 5가지를 쓰죠. 얼마큼 편해요. 쫙 보세요. 시간 구조화. 출퇴근이 있으니까 시간이 구조화된다. 사람들 만나니까 사회적으로 접촉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공동의 목표가 생긴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위가 있다. 왜? 돈 받으니까. 활동성, 직장에서 활동하겠죠. 얼마큼 쉬워요. 기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직위가 생긴다.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 직장 다니니까. 좀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냥 쓰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아주 서비스 문제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문제가 길고 야호다 또 영어라고 하니까 막 겁먹어요. 이거 별것도 아니네. 직장 다닐 때 좋은 점 5가지가 뭐냐? 이렇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심리학이 좀 쉬워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118번 갑니다. 직무와 조직에서의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것도 직무와 조직 직장에서 스트레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문제를 이해하면 쉽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왜 받냐 이거예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과제 특성. 과제가 너무 많아요. 업무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직무 처리가 단조롭거나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유형이다. 과제 직무가 너무 없거나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다. 역할 갈등, 역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역할에 따라서 갈등하는 겁니다. 개인 간, 개인 내, 송신자 간 이런 데엔 역할 갈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유형이다. 근데 이거 교수님 나 너무 길어요. 헷갈려요. 그러면요. 그냥 직장 내에서 또는 문제를 그대로 땁니까? 직무와 조직에 있어서 역할 갈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금 마무리 해버려요. 아니면 좀 뭐 개인 간, 송신자 간 등에 의한 아니면 개인차, 개인 간, 개인 내 등에 의한 개인의 역할에 따라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글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역할의 모유성. 당연하겠죠. 역할이 애매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직무가 모호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그럼 어떤 분은 교수님 직 말고 역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직무와 조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원인 세 가지. 과제, 특성,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변인, 조절 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118번과 또 차이가 있어요. 꼭 이 문제 나오면 여기다가 또 과제 특성,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원인. 얘는 조절 변인이에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냐. 그래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조절되더라. 통제의 위치에 따라서 조절이 되더라. 사회적 지원에 따라서 조절이 되더라. 그 말은 뭐냐? A형 유형 여러분 1차에서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A형 유형 다혈질이고 목표 지향적인 유형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B형 유형 늑작지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통제 위치 외적 통제 유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적으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사회적 지원이 많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지원이 많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사회적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돈이에요. 돈이 많아 보세요. 스트레스가 좀 덜 받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래서 119번 확인하시고요. 120번 갑니다. 라자르스가 개발한 중다양식 심리치료의 핵심 개념인 베이직 ID 카드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이건 의례적으로 7점짜리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실질적인 문제는 답안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를 써 있습니다. 가로. 그래서 가로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쓰는 겁니다. 가로 쓰는 게 영어의 약자입니다. 뭐 비합이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영어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칸. 여기서 외우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베이직 ID 카드라고 하면 중다양식 심리치료예요. 요즘 심리적으로 가장 괴로운 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라자르스는 스트레스 이론을 개발한 학자거든요. 즉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 스트레스가 왜 오냐 이거야. 그 스트레스 오는 전체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 ID 카드라고 그래요. ID. 여기는 대안이에요. 대안. 여기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고요. 원인. 그래서 베이직 ID 카드라고 나누는데 직업 상담사는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행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이 우선일까 행정이 우선일까? 상담이 우선이에요. 왜? 상담사니까. 행정은 대충 감상만 해라. 그래서 행정감상인 이렇게. 키워드가 뭡니까? 행정감상인. 행정은 감상만 해라. 행정감상인이다. 누가? 직업상담사가. 행정감상인. 어떻게? 대략. 어떻게 해요? 대략. 그래서 행정감상인 대략.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행정 감상인 대략 행동 정서에서 스트레스, 감각에서 스트레스, 심상에서 스트레스, 인지에서 스트레스, 대략 대인관계, 약물치료. 요것만 써도 벌써 이 사람 되게 똑똑하네. 채점자가 점수를 7점 줄 겁니다. 쓰는 건 이제 내 마음대로 공부한 대로 쓰면 됩니다. 행동,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정서, 수용과 공감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다. 감각, 근육이완이나 긴장면을 통해서 감각을 정상화시킨다. 심상, 마음의 상황을 통해서 안정을 찾는다. 인지, 대가리 재구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해소하는 겁니다. 근데도 잘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세게 나가라요. 대인관계, 주장훈련을 통해서 또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치유하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치유하라. 그래도 안 되면 약 먹어라 이거야. 약 먹어라.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에서 극복하라. 베이직 아이디 카드 7점짜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요. 121번 가겠습니다.